한국은 정말 국방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서로 전쟁의 위험에 놓이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아낄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도로나 항만이나 학교나 병원과 같은 인프라 시설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정말로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짐러스 회장은 그 이재명 후보가 물어보는 한국의 그 해외 투자자들이 그 투자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짐러스 회장은 한국도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북한도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문호가 개방이 돼서 국방비를 발전하는 쪽으로 돌린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면 더 그만큼 해외 투자자들이 북한 쪽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일반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국방비를 절약을 한다면은 미국만 해도 거의 90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50조 정도 쓰는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물론 먼 미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아끼고 그거를 지구 내부에 있는 문제, 기아 문제나 환경 문제나 이런 거로 돌리고 그 또 남은 자금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 우주를 개척하는 데 쓰면은 얼마나 더 많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합니다. 국방비는 한마디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솔직히 얘기하면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적인 활동은 아니고. 후보님, 러시아도 원하고 중국도 원하고 북한도 원하고 많은 한국인들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물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번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영한 그리고 개방된 한국과는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것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예전에 인터뷰에서 만약에 한국과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은 자신이 전 재산을 다 북한에 투자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근데 짐러스 회장은 전 재산이라고는 안 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기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할 거라고, 한국에는 제조 강국이고 자금이 있고 브레인이 있고 북한은 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력이 있고, 만약에 이 두 개가 합쳐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문화도 70년을 단절이 돼 있지만 그래도 문화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언어도 같고 일하는데도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 가서 언어도 안 통하는 베트남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북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뭔 일을 하면 엄청 빠릿빠릿하게 그 어느 민족보다 빨리 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한국 사람만큼 빠르고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딱 좋은 시기라고 짐러스 회장도 말씀하시는데, 미국도 그거를 반대를 안 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한국도 원하고 있고 러시아도 원하고 있고 중국은 모르겠어요. 원하더라도 만약에 북한 일부분은 자기네들이 먹고 싶어 하겠죠. 일본은 반대를 하고 있죠. 그 한국과 경쟁에서도 이렇게 밀리는데, 만약에 북한까지 한국에 통일이 되면은 일본은 경쟁 자체가 안 되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그 반대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죠. 미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중국과 만약에 그렇게 그걸 밀고 나가면은 일본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은 미국이 지금 제일 크게 생각하는 상대국이 러시아와 중국인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방어하는데도 더 나쁘지 않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과 경제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그 미국이랑 러시아가 해저터널로 연결이 되고, 또 러시아에서 북한 동쪽을 내려와서 우리나라까지 연결이 되면은 우리나라부터 미국, 유럽까지 기차로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로 날르던 거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기차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짐러스 회장은 중국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중국은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한 달에 9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거의 베트남보다 낮은 인건비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인건비를 키우는 거겠죠. 제조 강국인 한국과 바로 붙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파이가 점점 더 뺏기겠죠. 지금 현재도 중국이 파이가 베트남으로 많이 뺏겼잖아요. 북한 쪽에서 그 생산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이면서 가격은 더 싸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의 미래가 더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미래보다도 한국의 미래에 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부채국입니다. 역사상으로도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물론 부채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부채가 있죠. 하지만 북한은 아직 그렇게 부채가 많지 않습니다. 김정은한테 돈을 많이 안 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함께 합쳐지게 될 경우에 이 부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처럼 나쁘지 않을 겁니다. 또한 한국에는 많은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미국이
그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지금까지 또 대단한 나라로 대단한 경제로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그 많은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평가하냐고 이렇게 짐 로저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짐 로저스는 바이든 대통령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경제, 뭐 건설 인프라 뭐 이런 거에 많은 에너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미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미국보다는 한국의 미래가 더 밝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유는 그 미국은 지금 너무 많은 막대한 부채가 있다고 그 세계 어느 역사상을 통틀어도 지금의 미국만큼 부채가 큰 나라는 없었다고 근데 자기 자녀 세대가 그 부채를 감당하게 될 걸 생각하면은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도 물론 부채가 많은 건 알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부채가 없지 않냐. 세계에서 물론 김정은한테 돈을 안 빌려주니까 부채가 없고 뭐 수입도 없죠.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이 합쳐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한 거의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기사나 책이나 그런 걸 봐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섬나라잖아요. 외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비행기나 배 아니면 없잖아요. 섬나라나 마찬가지죠. 북쪽이 막혔으니까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 위로 러시아도 기차로 갈 수 있고 중국도 도로랑 기차로 갈 수 있고 그 어마어마한 일일 거예요. 그 비트코인이랑 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자기 주위에도 그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는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시면서 그 미국의 정치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암호화폐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확실히 위대한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주관을 정확하게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암호화폐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가장 큰 그 힘이 국방력도 있겠지만 달러 패권이라고 자산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데 그 암호화폐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혼자 독점하던 그 패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어느 나라나 할 수 있게 되니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패권을 쉽게 이전하지는 않고 만약에 자기들이 암호화폐를 컨트롤할 수 있고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그 계속 어마어마한 화폐를 찍어내고 있어서 그리고 그동안 거의 12년 동안 계속 우상향으로 달려온 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자신은 미국 주식을 올해 말쯤에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수는 없고 올해 한 중순 말쯤에는 더 화랑장이 한 번 더 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아마 그때 팔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이 그렇게 그 후에 폭락장이 오면은 우리나라랑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영향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봐서 올해 말쯤에 한번 올라가면은 올라갔을 때 좀 정리를 하고 있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짐 로저스 회장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